어떤 근거로 만들어지게 되고 어떤 한계,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자,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76조에 있어요. 자, 긴급명령은 대통령은 국가 안위와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 교자 동그라미,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보자 동그라미, 당연히 긴급한 거니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 불자 동그라미, 그때 이 긴급명령을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데 그런 효력을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요건이 좀 달라요. 내후 경제 외환,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까는 뭐 하기 위하여요?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집회를 아까는 불가능할 텐데 이번에는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요건이 다르죠. 그때는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문제로는 엄청 많이 나와요. 다음 중 긴급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 교전 상태에 있을 것, 국가를 보위하기 위할 것,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 안위와 관계되는 것일 것, 뭐 이렇게 내요. 뭐예요 답이? 불가능한 때죠. 여유가 없을 때는 재정경제명령이잖아요. 그렇게 살짝 중간에 집어넣어서 문제를 냅니다. 교보에 불났을 때 긴급명령이에요. 교전, 보위하기 위하여 불가능할 때 그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헌법 문제로는 많이 나오는데 행정법 문제로는 아직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교보불 명령, 그렇죠? 교보불이 안 들어가 있으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자가 없죠. 그 다음에 여유가 없을 때니까 불이 아니죠. 그런 걸 찾아내면 되겠다. 넘어가고요. 위임 명령은, 자, 근거는 아까 했죠? 위임이 있어야 되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수권한, 수권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권한을 준다, 위임한다. 그렇죠? 근거해야 되고, 한계는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지는 위임 명령은 헌법에 적합해야 되고요. 법률에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적어야 될 것이고 등등 당연한 얘기입니다. 판례. 위임 명령은 자 추천한 거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 X겠죠? 이건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영역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국민에게 유리한 거는 조금 덜 구체적이라도 봐줄만 하다 이 말이야. 그런 뜻이에요. 규제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다. 또한 이제 구체적인 위임이 되려면 그 조문을 딱 보면 아, 위임 명령에는 어떤 게 규정이 되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그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당의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X. 당의 조항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법을 다 판단해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구체적인 위임이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A급. 2번. 규율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요구되는 구체성의 정도 또한 달라질 수 있다. 계속 같은 말이죠. A급. 3번.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또는 명확화될 수 있다면. 자, 아무리 개괄적인 규정이지만 법관이 보충해서 해석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는 건 그건 구체적인 거예요. 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조금 어렵지만 A급. 시험에 낼 수가 있잖아요. 개괄적 규정인 경우에라 하더라도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는 것만으로는 과세 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이렇게 내면 반대로 X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2번.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해요. 그때는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면 그 규정을 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조금 애매하고 조금 해석을 해봐서 합치된다고 해석이 되면 적법하다고 봐줘라 이 말이야. 어렵게 만드는 걸 함부로 위헌이라고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헌법 법률도 그래요. A급. 다음 위임의 범위에 관한 한계.
했던 말 반복이에요. 자, 우리가 위임을 할 때는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돼요. 자, 포괄적 어떤 느낌이 들어요?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위임하는 거야. 대충 네가 정해라 대통령령 이렇게 위임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첫째, 입법권의 위임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수건이어야 한다. 동그라미. 다음 2번 별표. 위임의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 위임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개별적 구체적 위임인지 여부는 외형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당연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야? 어디서 이런 얘기 비슷한 거 봤는데? 실내보호원칙 요건의 선보처 임반에 선행 조치는 어떻게 돼야 되죠?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임무, 신뢰 가능성 등 실질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기억나나요? 그때도 실질로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취지입니다. 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아까 했던 거예요. 규율의 대상이 사인의 권리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위임의 한계는 엄격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밑에 기본권 침해 영역은 급부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돼야 되는 게 맞겠죠? 동그라미.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건위생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밑에 수범자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주민대표의 기관이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경우는 완화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판례가 그 밑에 판례예요. 1번 A급이에요. AA급이에요. 법률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을 했대요. 자, 이 문장을 그냥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구체적 위임을 해야 되는데 범위도 안 정하고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으로 위임했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조례는 달라요. 조례는 이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도. 왜? 조례는 누가 만들죠? 지방의회에서 만들어요. 지방의회는 누가 뽑는 사람들이에요? 주민들이 투표로 뽑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사람이래요. 따라서 이 사람들한테는 포괄적인 권한을 줘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조례라. 조례. 별표. 조례로 위임할 때는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는 거죠. AA급. 2번 똑같습니다. 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역시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헌법 75조가 정하고 있는 포괄적 위임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죠? 자, 정관 역시 별표죠. 자, 두 가지가 나왔네요. 조례에 위임할 때, 정관에 위임할 때는 포괄적 위임도 되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포괄적 위임도 되는구나. 다음 2번. 자, 근데 하나 문제가 있다 이거죠. 자, 정관에 이렇게 위임할 때는 포괄적 위임해도 되는데 위임 자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위임이 안 되죠? 자, 법률에서 조례나 정관으로 정하라 이렇게 할 때는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돼요.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법률에서 어디든 위임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반드시 법률로 정해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 들어봤는데? 의회가 정해라. 의회 네가 유보해라. 진짜 중요한 건 위임도 안 돼. 네가 직접 정해야 돼. 의회 유보. 이런 의회 유보에 해당하는 것들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되지 위임을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정관에 어떤 사항을 위임을 해놨단 말이야. 첫째, 포괄적 위임은 되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위임이 혹시나 진짜 중요한 거라서 위임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따져봐야 된다고. 그렇죠? 자, 따져봤더니 그렇죠? 자, 둘째 줄이에요. 줄 쳐놓은 거. 자, 2번 판례에 단체의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둘째 줄 뒷부분에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건 국회가 정해야 한다 이 말이야. 따라서 오른쪽에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동의 요건을 정관에서 규정을 해놓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동의 요건을 포괄적으로 위임은 한 거는 뭐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 이 동의 요건이 이렇게 정관으로 위임하면 안 되고 진짜 무지무지 중요해서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따져본 거예요. 봤더니 동의 요건은 그냥 절차적인 요건에 불과하지 소유자의 재산상 권리 의무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말이에요. 따라서 법률 유보나 의회 유보 원칙에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게 아니다. 위임하더라도 별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자, A급인데 이 판례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앞에 법률 유보 원칙에 의회 유보 쪽에 이 판례가 있는 거예요. KBS 수신료 사건하고 그런 판례들 사이에. 그때 뒤에 가서 본다고 그냥 넘어갔던 판례일 거예요. 일단 A급. 다음 B.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을 위임하면 안 돼요. 이것도 약간 의회 유보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국적이라든지 죄형 법정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률로 정하는 게 맞다 이 말이야. 자, 다만 그게 별표예요. 다만 이러한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모두 법률로 기울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시험은 어떻게 낼까요?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은 전적으로 모두 법률로 기울되어야 한다 이러면 X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별표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중요한 건 법률로 정하고 아주 디테일한 건 또 위임해도 돼요. 자, 지난번에 한번 했던 판례죠. 병의 복무기간은 무지무지 중요한 거죠. 따라서 이건 어디다 정해야 돼요? 법률로 정해야죠. 법률로 정해야 할 입법사항에 속한다. 근데 육군 규정에 떡 정해놨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 의미예요. A급. 자, 처벌 규정의 위임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헌법상 제2형 법정주의는 벌칙 규정을 일반적으로 위임하면 안 되는데 역시 다만이에요. 별표. 모법이 범죄 구성 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위임함과 동시에 형벌의 종류 및 상한을 정하여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가 별표예요. 죄형 법정주의가 뭐야? 죄형 법정주의. 어떤 게 범죄가 되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형벌을 가할 것이는 법으로 정해줘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우리 국민을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따라서 범죄와 형벌은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다. 그렇죠? 자, 만약에 동성애를 두고 보자 이거죠. 자, 동성애는 뭐 종교적이라든지 이런 윤리적 측면에서 보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동성애자를 우리가 처벌할 수 있을까요? 동성애자를? 저걸 처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형 법정주의. 법에다가 동성애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떤 형벌을 가할 것인지 그걸 정해줘야 된다고. 그것도 안 정해놓고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죄형 법정주의.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 법으로 정해야 되니까 혹시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처벌 요건은 위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왠지 맞는 것 같잖아. 법률로 정해야 되니까. 근데 X다 이 말이야. 전혀 위임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언제? 부득이할 때 구성 요건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정하면 위임도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허용된다가 별표인 거야. 그렇죠? 예, 판례 A급입니다.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 75조는 처벌법규에도 적용된다는 게 중요해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X. 읽어둘만 한 판례요. A급. 그 다음에 재위임도 아까 했어요. 수임된 입법권을 전면적으로 동그라미에요. 하위 명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 되느냐?
대강은 또 다시 한번 정하고 다시 디테일한 걸 다시 재위임하는 건 가능해요. 됐습니다. 집행명령. 집행명령은 여전히 법규명령인 건 맞다 그랬어요. 아까 법적 근거 필요하다 그랬어요. 명시적 수권 규정이 없더라도 동그라미죠. 직권으로 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됐고, 한계는 자 집행명령이기 때문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둘째 줄 새로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할 수가 없어요. 아까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었나요? 새로운 법률 사항은 정할 수 없다. 새로운 입법 사항은 정할 수 없다. 새로운 법규 사항은 정할 수 없다. 같은 말이에요, 다. 새로운 뭐는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집행명령은. 위임명령은 새로운 뭐도 되고요. 판례 C급입니다. 시군구 5급 이상 공무원을 직급 면직시킬 때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더라. 그죠? 이런 것들은 뭐 의견 듣도록 하는 거예요. 의견을 듣는 거니까 그냥 만들면 돼요. 이거는. 근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C급. 다음 이제 적법 요건. 아까 자신 있게 제가 필요한 것만 놔두고 다 지울게요 하더니만 필요한 것까지 다 지워버렸네. 좀 안다고 이제 지멋대로 지운데 이거 이제 노 촬영하고 자 깜짝 놀랐을 거야 아마 졸다가 자 적법 요건 주체 절차 형식 아까 했어요 다 내용. 주체는 권한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권한을 가진 기관이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정해야 되겠죠. 권한이 없는 놈이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할 수 있다. 이상하죠? 그 정도는 초딩도 알겠죠? 다음 법규명령은 적법 유효한 법령에 근거하고 수권의 범위 내에서 발해져야 될 것이고요. 아까 절차 표에서 다 했죠? 총리령, 부령, 대통령령은 법제처 심사 다 거치는데 특히 대통령령은 법제처 심사 이외에 뭐도 거쳐야 돼? 국무회의 심의도 거쳐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청이 법규명령을 제정할 때는 나중에 배웁니다. 입법 예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형식에 관한 요건 아까 했죠? 조문의 형식. 그것만 알면 돼요. 그 밑에 부스하고 이런 건 헌법에서 하는 거예요. 공포 다 했죠? 아까. 공포하는 방법은 뭐예요? 관보에 게재하고 앞에서 배웠잖아요. 언제 효력이 발생하죠? 공포하고 다 까먹었죠?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권리 의무와 관련된 건 적어도 30일. 기억나나요? 똑같으니까 여기서 다시 할 필요 없어요. 다음. 법규명령의 하자. 자, 법규명령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 걸 우리는 하자가 있다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그 하자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둘째 줄. 무효가 된다. 무효 동그라미 넣으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죠? 모르죠, 여러분은 아직. 행정행위를 안 배웠으니까. 행정행위는 두 개로 나뉘어요. 하자가 있으면 무효도 있고 무효가 아닌 유효한 것도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그냥 무효예요. 나중에 공정력을 배워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효 동그라미 넣으면 돼요. 자, 법규명령은 언제 소멸할까요? 폐지하면 소멸하겠죠. 시행령, 폐지에 관한 시행령을 또 만들면 돼요. 하여튼 폐지시키면 돼요. 명시적, 묵시적 다 될 거예요. 종기가 도래되면 종기가 뭐예요? 끝나는 기간이니까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이러면 2020년 12월 31일이 되면 그 법규명령은 효력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의 성취. 해제 조건 동그라미 해놓으면 돼요. 아직 조건을 우리가 안 배웠어요. 나중에 배우면 저절로 알게 되고요. 자, 근거법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규명령은. 자,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있어요. 근거되는 법령이 식품위생법이죠. 식품위생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의미가 없죠. 가치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거법령이 소멸하면 둘째 줄 법규명령도 소멸한다. 알 것 같고요. 두 번째, 위임명령의 경우에 근거법이 소멸하면 장래에 향했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효력이 있다가 오늘 없어지면 오늘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상식적인 거고 미엄 그나마 별표예요. 근거법령인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결정이 선고되면 위임의 근거에 제정된 법규명령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겠죠. 식품위생법이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어요. 시행령도 없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판례가 AA급. 2번 판례도 AA급인데,
조금 셋째 줄부터 먼저 하죠. 185페이지 반대로 거기부터.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 명령이 있었어요. 위임을 받아서 만든 법규 명령이 잘 만들었나 보네요.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위임의 근거가 없어졌대요. 그러면 이제 없어진 때로부터 그때부터 그 밑에 있는 법규 명령도 의미가 없죠. 무효인 법규 명령이 될 거예요. 요거는 쉬워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갑니다. 첫째 줄 법률의 위임의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의 경우에 그 뒷부분. 자, 옛날에 국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었어요.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였던 법규 명령이 있었어요. 위임의 근거도 없이 법규적인 내용을 정하면 안 되니까 무효죠. 근데 사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어요. 오늘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근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새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새로 위임 명령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 명령으로 봐줘버리는 거야.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조금 특이하죠? 자, 둘째 줄에 그때부터는 화살표로 올려서 반대말이 뭘까요? 이걸 어떻게 오답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때부터는을 예전부터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근데 예전부터는 그런 말 안 써요. 좀 급하기도 하지. 소급하여 이렇게 낸다. 촌스럽게 예전부터가 뭐야? 소급해 배웠잖아. 과거로 돌아가는 거. 그렇죠?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된다고 해야 되는데 소급하여 이렇게 바꾸면 X 지문이 된다고. 그렇죠? AA급이야. 많이 묻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집행명령이에요. 집행명령. 앞에 건 위임명령이고. 자, 그 표가 다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아니면 줄 거 놨죠. 상위법령이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럼 집행명령이 집행할 게 없죠. 효력이 없어질 거예요. 이제 문제는 개정된 경우예요. 개정된 경우. 자, 개정이 된 경우는 이미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요. 못은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개정된 상위 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새로 만들 때까지는 여전히 동그라미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AA급. 3번은 법령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원칙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개정이란 건 법률을 완전히 바꾸는 걸 말해요. 그래서 부칙 규정까지 모두 이제 소멸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건데 줄 쳐놓은 거 종전의 경과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결과가 수범자인 국민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종전 경과 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C급이에요. 맞는 판례로 나올 거예요. 헌법 문제로 나오는 판례. 중요하지. 조금 어려운 판례. 다음.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자,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자, 행정규칙 빨리 한번 하죠. 자, 행정규칙이라 아까 표로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습이에요, 지금.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법률에 수권 필요 없죠. 수권 없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말한다. 끝. 법규명령과의 구별은 공통점은 둘 다 행정입법이다. 차이점은 앞에서 다 했어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없어도 되고. 규율 대상은 국민을 규율하고 국민을 규율하지 않고. 다음 페이지 형식은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 형식이고 행정규칙은 훈령 애교 형식이고 효력은 대외적 효력이 있고 없고 위반의 효과는 위법하고 위법하지 않고 소멸. 표를 다 했던 거죠. 표를 말로 쓰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고 뭐 말인지 모르겠으면 넘어가고 표를 정확하게 내가 구별할 수 있는지만 공부해 놓으면 돼요. 자, 이 표는 별표 2개가 되겠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192페이지 표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2번 193페이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은 법규예요, 법규가 아니에요.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죠.
비법규설이 전통적 견해입니다. 비법규설 동그라미. 독일의 오센빌 교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법규라고 보자고 계속 우기고 있어요. 혼자 그러라 그래요. 그다음에 다음 준법규설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넘어가면 됩니다. 판례의 입장은 첫째 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을 외부법으로서의 법규성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법규성. 인정 안 하겠죠?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따가 보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은 일단 법규성이 없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다음 쭉 넘어갑니다. 3번 행정규칙의 종류는 조직에 관한 규칙이 있고요. 조직에 관한 규칙은 자 환경부 안에 무슨 과는 뭐 하고 총무과는 뭐 하고 이런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요? 저건 내부적으로 하는 거지. 그런 거. 근무하는 규칙, 훈령, 예구, 지시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영조물 규칙. 우리는 영조물 규칙도 행정규칙이라고 봐요. 우리가 도서관 이용 규칙 이런 거 있죠. 세모예요, 근데. 그 다음에 행위지도 규칙. 이제 규칙 중에는 공무원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따라야 되는 기준들이 있어요. 첫째, 법령 해석 규칙. 다른 말로 규범 해석 규칙이라는 게 있고, 재량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반갑다, 재량 준칙. 그쵸? 들어본 거다, 그쵸? 자, 재량 준칙을 먼저 할까 그러면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관한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에요. 맞죠? 맞겠지. 내가 적어놓은 건데. 자, 다음 규범 해석 규칙은 뭐냐 하면 법령 해석 규칙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법령 해석을 통일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특히 둘째 줄에 요건의 불확정 개념 동그라미. 요건의 불확정 개념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이런 게 있었어요.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죠. 자, 생계가 곤란한 자가 명확하나요? 어떤 의미죠? 애매하잖아요. 자, 이 생계가 곤란한 자는 이런 걸로 판단해라라고 기준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게 규범 해석 규칙, 법령 해석 규칙이에요. 재량 준칙은 뭐죠? 1년 이내에 영업 정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재량권을 기준을 정해주는 것, 재량 준칙. 됐죠? 기업과 니은은 비교만 할 줄 알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시험에 요건의 불확정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 해석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바라는 행정규칙을 재량 준칙이라고 한다? X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다음 판례. 이 판례도 어디서 봤어요? 근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뒤에서 배운다고 해서 넘겼는지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자 이거죠. 판례. 행정규칙이 그 뒷부분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이 말이 뭐예요? 재량 준칙인 행정규칙이 이 말이에요. 법규성이 있나요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없죠. 행정규칙이니까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되풀이 시행되어 반복해서 적용되면 선례가 쌓이면 들어본 것 같은데 행정 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 내모에 따라 줄쳐놨네요. 저는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반가운 말이 나왔네요.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고 이게 뭐예요? 자기 구속의 원칙 앞에서 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자 원래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지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 이거죠. 여기 대외적 구속력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X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이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신뢰보호, 2번 상대방, 3번 법령에 의한 구속 이렇게 4번 대외적인 구속력, 답은 3번 이렇게 푸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안 어렵잖아요. A급이에요. 그 다음에 간소화해 주는 규칙이 있어요. 법률 대위 규칙은 이것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네요. 법률 대위 규칙이 뭐죠? 아까 법률 대위 명령이 있었잖아. 법률하고 다이다이 뜨는 명령. 에? 법률하고 효력이 똑같은 명령. 그러면 이건 뭐예요? 법률 대위 규칙이니까 법률하고 다이다이 뜨는 규칙?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럼 이건 뭔 뜻이냐? 법률을 대신하는 규칙 이런 뜻이에요. 법률이 없을 때 그냥 행정규칙으로 급하니까 만든 거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있잖아요. 관계법령이 없거나에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겠죠.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2번의 연역에서 독일 동그라미, 윌 판결 동그라미, 그 밑에 둘째 줄 방사선 노출에 관한 산정 기준 줄 쳐놓고 뭐예요? 자, 연방 내무부 장관의 지침이라네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미 배운 걸로 연방 내무부 장관이 지침은 법규 명령이에요,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이죠.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니면 다 행정규칙이라고 보면 돼요. 지침, 고시, 훈령 이런 거 다 행정규칙. 자, 따라서 이거는 행정규칙이잖아요. 그러면 행정규칙은 법원을 구속하거나 대외적인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셋째 줄 봐요. 이런 걸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이라고 이해를 하고는 이에 대해서는 법원도 구속되는 직접적인 외부적 효력이 있음을 인정한 거예요. 이 판례에서, 빌 판결에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긍정해 준 거야. 3번. 왜 이 사람들은 이걸 행정규칙인데도 불구하고 법규성을 인정했느냐. 이거는 첫째 줄, 과학,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서는 행정부가 만든 이런 규율을 법규명령이라고 봐주자는 거예요. 너무 이거는 기술적인 거라서 국회의원들은 손도 못 대는 거야, 이런 기준은. 그렇죠? 방사성 피폭 기준이 어느 정도가 국민 건강에 해로운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건 내무부 장관이 인데서 정할 수밖에 없다고. 자,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독일에서는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이라고 부르면서 법규성이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법규성을 인정한 적이 있다더라. 전설의 고향이에요. 뭐 그런 적이 있었대요. 시험에는 한 10년에 한 번 나와요. 그러면 하지를 말든지. 나오면 어떡하라고 나보고. 197페이지. 형식에 따른 분류. 자, 훈령, 예규, 지시, 일일 명령, 기역, 니은, 디귿, 리얼. 훈령, 예규, 지시, 일일 명령. 자, 그런 걸 행정규칙이라고 부릅니다. 훈령제, 메토, 지시, 일일 명령, 예규 이런 거. 고시도 일단 형식이 행정규칙의 형식이에요. 이따가 자세하게 배웁니다. 다시 돌아와요. 그 다음에 198페이지. 결론은 뭐예요?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다 이 말이야. 아까 빌 판결 뭐 독일에는 그런 애들이 있고 우리는 일단은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다. 끝. 이제 다른 예외적인 건 이따가 배워야 돼요. 198페이지 입법 형식과 규율 사항의 불일치는 아직은 배울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안 됐어요, 여러분. 뭐 때가 안 됐어. 자, 다음 뭐 언제 때가 되려나? 202페이지로 쭉 넘어갑니다. 행정규칙의 근거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법적 근거 없이도, 수건 없이 동그라미 넣으면 되겠죠. 행정규칙의 한계, 즉 법률 우위 원칙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법을 위반하면 안 되고요. 비례 원칙 위반하는 것도 만들면 안 되고요. 그렇죠? 행정규칙을 만드는데 아까 1년 이내에 영업정지할 수 있는데 장관이 행정규칙을 만드는데 한 번만 위반하면 무조건 1년만 때려라. 끝. 이렇게 만들어주면 비례 원칙 위반인 행정규칙이 된다고. 그렇죠? 잘못 만드는 거죠. 적절하게 비례관계 유지되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런 행정규칙은 위법한 행정규칙이 되는 거예요. 행정규칙의 적법 요건은 당연히 아까 다 표로 다 했어요. 잘 만들어야 되고 권한 있는 놈이 만들어야 되고 2번에 따로 특별한 절차는 따로 없다 그랬고요. 3번 사전평가제 이런 게 있는데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4번에 뭐 4, 5평가제 몰라도 됩니다. 지워버리시고 3, 4, 5 조문으로 보통 만드는데 구술로도 가능하다 그랬고요. 아까 표로 했기 때문에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쭉쭉쭉쭉쭉. 하자 있으면 위법해요. 소멸 좀 더 쉬워요. 끝. 행정규칙의 효력은 내부적 효력은 있나요, 없나요? 아까 했잖아요. 행정규칙은 내부적 효력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법적인 구속력이요. 공무원은 그걸 안 따르면 징계 책임을 져야 돼요.
동그라미 정도만 해놓으면 되고요. 외부적 효력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죠? 외부적 효력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효력에 그친다.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면 거의 이 기준에 따라 해요. 그래서 마치 이걸 위반하면 위법같이 돼버려요, 나중에는. 공무원들은 근데 저한테 안 배우고 공무원 된 사람은 이걸 위반하면 위법인 줄 알아요, 다. 그 정도로 딱 틀에 박혀서 행정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왜? 아니면 쥐가 징계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는 안 해도 되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도 자기가 다칠까봐 그냥 처분을 때려버려요. 요거 따라서 해요. 그래서 제가 그 6급 이제에서 5급 사무관이 되려면 시험 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특강 같은 걸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이 얘기를 하면 몰랐다 그래요, 자기들도. 무조건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 그래요. 행정규칙도 법규성이란 말도 몰라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때는 행정법 시험이 지금하고 똑같이 그때는 선택 과목도 아니었고 시험 과목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법을 전혀 모르고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훌령이니 그냥 들은만 봤지 법규성이란 말은 처음 듣는데 잘 몰라요, 법리적인 얘기는. 그냥 선배들이 하니까 관례대로 이제 그게 쌓여서 그렇게 행정을 해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새로 행정법을 배우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들어가니까 법령에 문제가 있는 것도 뭐 이렇게 수정도 하고 이런 이제 개선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작업까지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어쨌든 뭐 자 정리하면 자 따라서 둘째 줄이죠. 행정규칙의 위반은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 했던 거고요. 자 따라서 이 행정규칙은 미연에 직접적 효력을 가진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직접적 효력. 하지만 그 위에 간접적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있어요. 왜? 자기구속의 원칙 등을 매개로 해서는 그걸 안 따르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1개월 돼 있어서 계속 1개월을 때려왔다면 나도 1개월 때려야 되잖아요,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마치 이게 법규성이 있는 것 같이 돼버려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첫째 줄 기억에 재량준칙과 같은 규칙은 그 밑에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하여 그 밑에 제일 끝에 간접적으로 외부적 효력을 갖게 된다. 넷째 줄 제일 뒤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은 네모. 원래는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는데 행정규칙을 외부적 효력을 갖는 법규로 전환시키는 전환규범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그렇죠? 행정규칙은 원래 법규성이 없는데 자기구속의 원칙을 통해서 마치 법규성이 있는 것 같이 돼버리죠. 뭐 그런 의미예요. 최근에는 근데 많이 잘 안 나옵니다. 판례 1번 B급인데 자세하게는 어디서 배우냐면 제일 뒤에서 나중에 배웁니다. 덜 중요해요, 이 판례는. 그 다음에 통제는 아직 배울 때가 아니라 그랬죠. 법규 명령에 대한 통제도 마찬가지고 아니네. 아까 입법 형식과 실질이 배울 때가 아니라 그랬고 통제는 배울 때가 됐어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다음 자치입법은 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 규칙, 교육규칙. 근데 이거는 자세하게는 왜 안 써놨을까요? 지방자치법에서 배워요. 강론이라는 과목에서 7급 시험을 치려면 이걸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몰라도 돼. 그냥 행정입법이라고만 알면 넘어가면 돼요. 됐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이제 186페이지에 통제만 하면 돼요.